자, 오늘은 이제 FT에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두 번째 이야기는 아닌데 이제 스토리상으로 보면 두 번째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 FT가 어제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은 CO의 하위에서 작용을 하고요. 이 FT를 어떻게 아이솔레이션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클로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클로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복제에 있지만 이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뭐 테크니컬하게는 어떤 벡터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해당 시퀀스를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는 그러한 작업이다. 그래서 지놈 안에 들어있는 것이 지놈 안에 들어있는 것은 뻔히 알지만 그게 여러 개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벡터 같은 곳에 집어넣어서 작업을 한다. 그래서 그 어떻게 클로닝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얘의 발현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는 이제 지상 부위에서 많이 나오고 이 FT가 많아지게 되면 이 트랜지션이 빨라지고 FT가 적어지게 되면 트랜지션의 타이밍이 FT의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지난번 시간에 이제 열심히 제가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FT가 많아지면 트랜지션이 빨라지고 FT가 적어지면 트랜지션이 느려지는데 이거하고 이제 다른 여러 이 트랜지션에 관련된 뮤턴트들을 유전자를 가지고 작업을 해봤더니 그 중에 유일하게 이 LEAF이라고 하는 LFY라고 하는 이 녀석하고 같이 이 두 개를 과량 발현시키면, 즉 양을 늘려주면, 두 개를 늘려주면 이 트랜지션이 엄청 매우 앞으로 당겨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따라서 이 두 개가 우리가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트랜지션의 체크 포인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가면서 이 한 스텝을 체크를 하고 이게 해당이 체크가 끝났으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또 한 체크해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베저테이티브 스테이지에서 리프로덕티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이 체크의 과정을 두 개의 유전자 FT하고 LEAF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유전자에 의해서 체크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내렸어요. 그래서 FT와 LEAF는 이 베저테이티브 스테이지에서 리프로덕티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체크 포인트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자체의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이 본래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 FT를 들어가면서 화두로 던졌던 내용은 얘가 이 플로리젠, 우리말로는 화성소라고 하는 녀석이라고 그랬고요. 플라워링 이제 호르몬이라고 우리가 속칭 얘기를 하는데 이 호르몬의 특성으로는 몇 가지 이제 특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우리가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나오는 데이터는 2003년에 플랜트 셀이라고 하는 이제 학술지에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학술지의 주된 내용은
TFL2라고 하는 유전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TFL2는 다음과 같은 용어의 약자입니다. 터미널 플라워 2. 무슨 얘기냐? 말단에 꽃이 피는 그러한 표현형을 보이는 녀석입니다. 말단에 꽃이 생기는데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꽃이 이렇게, 제가 가끔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은 이 끝에 꽃이 생기지 않고 계속 쭉 자라 올라오면서 꽃이 옆에 생겨야 되는데, 그러면서 얘는 계속 위로 자라 올라가야 되는데, 이 뮤테이션은 이렇게 꼭대기에 꽃이 하나 생기고 더 이상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터미널 플라워라고 얘기를 해요. 터미널 플라워다. 정단의 꼭대기에 꽃이 하나 덜렁 생겼다. 그래서 이제 터미널 플라워라고 얘기를 하는데, 터미널 플라워가 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상인데, 그러면 이거하고 요거하고의 차이는 뭐냐? 우리가 분자생물학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이 꼭대기에 메리스템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이 메리스템이 이제 소위 뭐 줄기세포라고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메리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미분화된 조직입니다. 얘는 어떤 특정한 기능이 없이 그냥 계속 세포만 만들어내요. 그리고 세포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세포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이제 기능을 갖게 되는 일종의 이제 그걸 분화라고 얘기를 하죠. 분화, 디퍼런시에이션이 되는 단계를 거치는데, 자, 얘는, 이 녀석, 정상적인 녀석은 이 메리스템이 계속 미분화된 조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분열을 계속 하면서 새로운 세포들을 밑에다 만들어내고 얘는 계속 위로 자라 올라가요. 그러니까 미분화된 조직을 계속 유지를 하는 녀석이고요. 그래야 이제 이 개체가 계속 성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개체의 꼭대기를 보면 이 메리스템이 미분화된 특성을 유지를 합니다.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특성을 계속 유지를 하고, 이제 세포 분열을 계속하면, 세포 분열을 하면 이제 밑에 세포들이 쌓이니까 이제 자라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죠. 쭉 올라가면서 밑에 쌓이는 세포들이 뭔가 얘는 어떤 특정한 세포들로 이제 분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얘는, 이 터미널 플라워라고 하는 것은 얘도 꼭대기에 이러한 메리스템이 있는데, 이놈이 미분화된 특성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유전자가 뮤테이션이 되면, 터미널 플라워라고 우리가 불렀던 그 유전자가 뮤테이션이 되면 얘가 미분화된 특성을 잃어버려요. 이 자체가 어떤 기능을 가진 세포로 변합니다. 즉, 메리스템 자체가 분화를 해버려요. 여기서는 뭘로 분할을 했습니까? 꽃으로 분할을 했죠. 그래서 이 보시면 이제 끝에 꽃이 생겨버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한번 종합을 해봅시다. 정상적인 개체에서는 이 꼭대기, 소위 정단 분열 조직이라고 하는 이 메리스템이 미분화된 특성을 갖고 있고, 그냥 걔는 세포 덩어리 한 200개에서 한 300개 정도 되는 세포들이 있고, 걔네들이 계속 분열을 해가면서 밑에 이제 쌓이는 세포들, 이 녀석들이
얘는 뭐 플로엠, 얘는 뭐 그냥 뭐 메소필 셀,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이제 특정한 기능을 갖는 세포들로 분할을 해가는데, 분할을 해가면서 얘는 자꾸 위로 올라가겠죠. 밀려서 올라가게 되고, 그게 이제 소위 길이 생장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얘는 계속 분열을 하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200개에서 한 300개 정도 되는 세포의 파퓰레이션을 잘 유지하는 것이 생명체의 그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계속 이걸 계속 많이 분열을 해버리면 얘가 너무 커져버릴 거고요. 그렇지 않고 분열을 하고 남는 이 분화된 세포들 쪽으로 더 많이 세포를 소진하게 되면 이 메리스템 파퓰레이션 수가 계속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이 수를 적당히 유지하는 메커니즘이 잘 이제 발달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오늘 이 강의에서의 약간 예외적인 뭐 열외의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이 야생형 정상적인 개체하고 이 터미널 플라워의 메리스템을 비교를 해서 얻어야 될 메시지는 뭐냐? 이 터미널 플라워라고 하는 이 뮤테이션이 일어나면 이 메리스템이 정단의 꼭대기에 있는 이 플랜트가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꼭대기에 있는 이 세포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돔을 그리고 있는데 돔을 그리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세포들이 미분화된 상태로 있지 않고 분화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기능을 가져버려요. 그러니까 기능을 가져서 이게 꽃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럼 TFL이 본래 TFL2라고 하는 녀석이 본래 하는 일은 뭐냐? 얘는 본래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럼? 이 데이터를 종합을 해보면? 그렇죠. 어디에서? 메리스템에서, 여기서 이 메리스템 세포가 딴 걸로 분화되는 걸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얘가 자기의 미분화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 TFL이 서프레션을 하고 있는데, TFL2가 없어지게 되면 이 서프레션이 풀리게 되면서 요 녀석들이, 요 안에 있는 세포들이 뭔가 다른 특성을 갖는 세포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럼 변해버리게 되면 메리스템의 특성을 가져야 될 세포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고갈이 돼버려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생명체 플랜트는 이러한 형태의 표현형을 보이고 더 이상 자라질 않아요. 어느 정도 쭉 자라다가 더 이상 자라질 않습니다. 왜? 메리스템이 고갈됐으니까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숏다리 표현형을 보이고 맨 끝에 꽃이 하나 덜렁 피어 있는 그러한 형태의 뮤테이션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거 상업적으로도 아주 잘 써먹을 수가 있어요. 밑에 꽃이 하나 덜렁 달려있기 때문에 키도 별로 안 크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TFL2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논문은 TFL2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에 약간 FT에 관한 데이터가 몇 개가 나와요. 데이터가 약간 나오고, 이 데이터가 향후에 FT가 플로리젠으로 밝혀지는데 아주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징검다리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 논문은 TFL2의 특성으로서 이렇게 메리스템 쪽에서 TFL2가 미분화된 세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제, 그러니까 이 분화를 하려고 하는 녀석들을 서프레션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사실 이 데이터가 이제 대부분 주예요. 근데 그 중에 일부 데이터가 FT에 관한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FT에 관한 데이터는 매우 중요한 이제 그 의미를 갖습니다. 자, 보면은 두 가지의 이제 메인 메시지가 있는데, 1번, 2번 메시지.
메시지 1번과 2번은 이 슬라이드에 정리한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1번. 콘스탄스에 의해서 FT가 조절이 되고, 두 번째, 메리스템에서 FT가 없다라는 것이 이 메인 메시지입니다. 1번의 경우에 CO에 의해서 FT가 조절된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한 3번 정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뭐 크게 이제 새로운 내용은 아닌데, 2번이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뭐냐? 메리스템에 FT가 없다. 발현되지 않는다. 없다는 말이 이상하네. 발현이 검출되지 않는다. 메리스템에서 FT가 검출되지 않는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꽃은 어디서 핍니까? 잎에서 핍니까? 잎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꽃이 이렇게 막 펴요? 이런 뮤턴트도 있긴 해요. 여기 재밌게 생긴 뮤턴트 이렇게 잎에서 꽃이 펴요. 그건 이제 정상적인 건 아니죠. 그리고 꽃도 별로 예쁘진 않은데, 어쨌든 꽃은 어디서 핍니까? 줄기에서 피죠. 그럼 걔는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네.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메리스템에서 만들어졌어요. 이 메리스템이 분화를 해가면서 만들어진 세포의 일부가 나는 꽃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여기 메리스템의 가운데에 세포는 미분화되어 있는데, 이놈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만들어진 어떤 세포가 나는 꽃으로 가야지 라는 어떠한 아이덴티티를 갖게 돼요. 그래서 얘는 꽃으로 갈 이렇게 얘기합시다. 페이트를 갖게 된다고 얘기합시다. 꽃으로 가게 될 페이트를 갖게 되는데, 자, 그러면 FT는 뭐를 유도하는 유전자입니까? 예. 디벨로먼털 트랜지션을 유도하고, 걔가 트랜지션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꽃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꽃이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꽃이 만들어지는 곳은 어디였어요? 여기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여기에서 뭐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꽃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에서, 메리스템이 있는 지역에서 FT가 발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정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는 이 지역에서 FT의 발현이 검출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당시에는 이제 이 내용을 해석을 못했어요. 이게 왜 그럴까? 분명히, 자, 3단 논법을 써봅시다. 꽃은 줄기의 끝에 있는 메리스템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진다. FT는 꽃을 만든다. 그러면 고로 메리스템에서 꽃이, 아니, FT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뭐 좀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이 논리적 전개가 가능한데, 이게 사실 이제 대부분의 케이스는 이게 맞아 떨어져요. 어떤 유전자가 어디 특정한 지역에서 발현을 하면 그 유전자는 그 어떤 특정 지역에서 뭔가를 이제 액션을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에 맞아 떨어지는데, 따라서 이 경우도 보면 꽃이라고 하는 기관은 줄기 끝에 서 있는 메리스템이라는 곳에서부터 만들어지고, FT라고 하는 것은 꽃을 만드는데 중요한 유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FT가 이 메리스템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발현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들여보는 데이터는 이게 아니다
메리스템에서는 FT가 검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돼요. 자, 그림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그림 1번은 여기 이 그림에서는 FT하고 CO 그리고 TFL2에다가 거스 리포터를 달아놓고 이제 실험을 했어요. 거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베타 글루큐로니데이즈의 약자인데 이거는 어떤 이제 서브스트레이트를 제가 서브스트레이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서브스트레이트를 넣어주면 이 엔자임이 액션을 해서 어떤 산물을 만들게 되는데 이 산물이 파란색을 띠게 됩니다. 눈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프로모터에다가 FT 프로모터에다가 거스의 코딩 시퀀스를 붙여주게 되면 거스 유전자, 거스 프로틴의 발현이 이 프로모터에 따라서 프로틴에 따라서 조절이 되게 돼요. 따라서 거스는 이 엔자임의 약자이고 이 엔자임은 어떤 서브스트레이트를 넣어줬을 때 이러한 반응을 매개를 한다면 이걸 다 종합한다면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 파란색이 나오는 지역은 요 해당 프로모터가 작동하는 지역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실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FT 프로모터에다가 거스 유전자를 붙였기 때문에 FT 프로모터의 발현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어떤 지역에 파란색이 나올 거고요. 얘는 CO 프로모터에 거스 유전자를 붙였으니까 CO 유전자의 어떤 이제 발현 형태에 따라서 지역이라든가 강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파란 거스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TFL2 프로모터에다가 거스 유전자를 붙였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파란색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얼마만한 강도로 나오느냐를 보셔야 돼요. 자, 보면 왼쪽 컬럼 BFJ 이렇게 되겠죠? 맨 왼쪽 컬럼은 CO 거스입니다. 그러니까 B로 시작하는 컬럼, 요 컬럼은 CO 거스이고요. 요게 TFL2 거스입니다. C로 시작하는 게 TFL2 거스이고 D로 시작하는 게 FT 거스입니다. D로 시작하는 것이 FT 거스입니다. 자, 그러면 요 컬럼이 CO 거스, TFL2 거스, 요 D가 요게 FT 거스인데 먼저 B하고 D만 비교해 봅시다. 요 B하고 D, 요 두 개만 비교해 보면, 자, B에서는 B하고 D를 비교해 보자. 먼저 요 B번 그림은 이렇게 생겨 있는데 얘네들은 코틸레돈입니다. 떡잎이죠. 요 두 개는 떡잎이야. 그리고 얘는 이제 뿌리이고요. 여기 가운데 요 뒤에 조그만 녀석들은 트루 리프이고요. 진짜잎. 코틸레돈은 진짜잎은 아니고 양분도 저장하고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갖고 있고, 여기 가운데에
아직 우리가 저 사진에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이제 메리스템이 있겠죠. 메리스템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거스가 어디서 보이냐면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보여요. 자, 이렇게 보이죠? 거스 스테이닝이. 우리가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거스가 스테인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거스, 그러니까 파란 색깔이 이 떡잎의 요 지역에서 보여요. 자, 그럼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물관, 채관 있는 그런 곳에서 보이지? 그걸 뭐라고 부르냐? 관다발, 인맥. 인맥에서 보여, 지금. 인맥. 관다발. 관다발에는 물관, 채관이 있죠. 물관은 뭐를 옮기는 곳이냐? 물. 그래. 채관은 채. 물관이 물을 옮기면 채관은 채를 옮기지. 채관은 뭘 옮기냐? 물관은 죽은 조직입니다. 이건 그냥 처음에는 살아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 세포의 구성물들이 다 죽어요. 소위 에이포프토시스가 일어나서 그냥 뻥 뚫린 파이프처럼 되어 있고요. 채관은 살아 있는데, 채관은 이 세포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파이프 형태로 되어 있는, 좀 그림을 잘 못 그렸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 채처럼 생겼어요. 요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고요. 이거 뭐 걸러내는 채같이 생겨서 그래서 채관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이제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살아있고 옆에 물관은 그냥 파이프입니다. 처음엔 살아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분화가 계속되면서 그냥 안에가 다 데그레이션 돼서 없어 그냥 이제 마치 우리 수도 파이프처럼 그냥 뻥 뚫려 있는 조직. 자, 그런데 이 거스가 이제 CO 거스를 보면 CO 거스가 인맥을 따라서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희한한 일이죠. CO가 인맥을 따라서 스테이닝이 되고 있다. 희한한 사실이네요. 자, D번을 보면 D번의 그림은 FT 거스인데 FT 거스는 어디서 나옵니까? 파란색이 똑같죠? 패턴이? 자, 그러면 FT 거스도 인맥을 따라서 나오네요. 자, 일단 인맥에서 나오는 것은 희한한 사실이지만 기존에 발표되었던 결과와 컨시스턴트한, 제가 논문, 여러분들 우리 논문 읽으면서 기존에 나왔던 결과와 부합하는, 일치하는, 그것을 서포팅하는 그런 얘기들을 뭐라고 얘기하냐고 그러냐면 컨시스턴트하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발현이 같은 지역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두 유전자가 또는 두 프로틴이 서로 같은 패스웨이에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둘이 전혀 서로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둘이 같은 비슷한 패스웨이에 있는데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하나는 저 꼭대기에 있고 하나는 저 밑에 있다. 그거는 일단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를 보면 두 유전자가 같은 지역에서 발현을 하고 있고, 같은 지역에서, 그리고 요 전에 데이터들을 보니까 CO에 의해서 FT가 조절된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결과를 지금 요 결과, 이 지역적인 로컬리제이션 데이터가 요 데이터, 이 유전학적인 결과를 어떻게 서포팅하는 거죠. 컨시스턴트한 얘기야. 그래서 요 결과와 이 결과가
컨시스턴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논문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결과를 내면서 이 결과는 자기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CO가 여기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같은 지역에서 그러니까 로컬리제이션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씁니다. 코로컬리제이션. 같은 지역에서 나타난다. 그럼 코로컬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코로컬리제이션이 됐다는 것은 이 두 개의 유전자 A와 B가 서로 같은 어떤 경로나 어떤 비슷한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코로컬리제이션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이 두 유전자가 유전학적으로는 같은 경로에서 작용한다는 데이터가 이미 4년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만약 같은 액션을 하고 있다면 비슷한 패스웨이에서 작용한다면 두 개 유전자가 같은 지역에서 코로컬리제이션 해야 되는 것이 더 맞을 거예요. 그게 더 타당할 거예요. 실제 데이터도 보니까 B번하고 D번 그림을 보면은 FT하고 CO는 서로 코로컬리제이션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유전학적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저자들은 컨시스턴트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지역에서 발현을 하고 있고 코로컬리제이션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 COFT의 이 관계를 이제 컨시스턴트한 결과를 얻었어. 거기까지는 이제 좋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면 이거 문제는 다음에 나오는 거야. 일단 그 문제는 말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거는 이제 좀 시기가 더 지난 상태인데 보시면 여전히 이 인맥을 따라서 CO 발현이 나오고 있고요. FT도 여기 보시면 여전히 인맥을 따라서 약간 여기서는 이제 잎의 끝쪽에 주로 나오긴 하는데 인맥을 따라서 FT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관다발 조직이지만 이제 뭐 사람으로 치자면 뭐에 해당될까요? 뭐 혈관계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뭐 혈관계, 이 순환계에 해당되는 그런 조직인데 물론 사람은 물간 체관은 없지만 그런 순환 조직에 해당되는 조직인데 어쨌든 이러한 그 순환계, 혈관계에 해당되는 조직에서 CO하고 FT가 발현을 하더라라는 것은 매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단 1. FT는 잎맥에서 발현을 한다. 그리고 그 발현 패턴은 거의 CO와 유사하다. 즉 CO하고 FT는 뭘 한다? 코로컬리제이션을 어디서 하냐? 잎맥에서 한다. CO하고 FT는 잎맥에서 코로컬리제이션을 한다. 자, 이제는 아까 잎에서 봤잖아요. 잎에서 봤는데 이제는 뭘 봤냐면 이 꽃이 만들어지는 지역은 잎이 아니라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메리스템에서 만들어져요.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이 세포들이 분화를 해서 그 중에 몇 개의 세포가 이제 꽃으로 분화가 되죠. 그래서 이 이제 연구자들이 그럼 메리스템에서 CO, FT, TFL2의 발현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들여다봤어요. 이 유전자들의 발현은 어떻게 될까? 여전히 아까 썼던 이 거스 라인들, CO에 거스 붙여놓은 거, FT에 거스 붙여놓은 거, TFL에 거스를 붙여놓은 거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자, 이제는 좀 파란색이 잘 보이죠? 파란색들이 보이죠? 파란색이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이 플랜트를 키운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90도로 잘랐습니다. 얇게 잘랐어요. 섹션을 했습니다. 섹션을 해서 보통 저 정도의 섹션은 한 8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섹션입니다. 그러면 8 마이크로미터 정도면은
요런 세포들은 8마이크로리터보다 두께가 더 두껍기 때문에 이건 한 셀 레이어는 아니고요. 요런 이제 메리스템 세포들은 8마이크로리터 정도면 한 셀, 원셀 레이어 정도의 두께가 돼요. 그 정도의 두께로 이제 잘랐어요. 잘라서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여러 번 눈의 그 이렇게 메리스템을 그리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돔 같은 모양이었는데 돔 모양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런 거, 이런 모양, 이렇게 생긴 이 모양이 이제 여기가 메리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를 그려보면 A번을 그려봅시다. A번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지역은 코틸레돈으로 가는 페티올 지역입니다. 이 페티올은 뭐냐면은 옆병인데요. 옆병은 뭐냐면은 이렇게 잎이 있잖아요. 이렇게 잎이 있으면 이게 이제 잎이고 여기 이렇게 달린 게 있어요. 이렇게 요 부분을 우리가 페티올이라고 불러요. 옆병. 그러니까 여기 얘도 보면 이게 이제 옆병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가보면 이렇게 커다랗게 떡잎이 있을 거고요. 떡잎이 있고 거기에 달려 있는 옆병입니다. 이게 한글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잎자루라고 불러요. 잎에 달려 있는 자루. 마치 뭐 빗자루 같이. 그 자루가 이런 뭐 봉지 같은 거 말고 뭐 빗자루 이렇게 길잖아요. 잎자루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틸레돈이 있고 거기에 옆병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트루리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트루리프가 만들어지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트루리프가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에 이렇게 저 A번 그림에서는 요 에스터리스크 때문에 잘 보이진 않는데 요 B번에서는 더 잘 보이네요. B번 요 부분이 이제 그 메리스템 지역입니다. 이렇게 돔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B번 그림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걸 종합을 해보면 이 부분이 옆병이고요. 잎자루, 코틸레돈의 잎자루. 요 녀석들은 이제 트루리프들. 요것도 트루리프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요. 요 가운데 이렇게 돔 모양으로 생긴 이고 여기가 이제 메리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메리스템입니다. 자, A번 그림은 시오거스입니다. B번은 TFL2거스. C번은 FT거스입니다. 자, 먼저 TFL2거스부터 간단히 소개합시다. TFL2거스 데이터를 보니까 자, 파란색이 어디서 보입니까? 메리스템 지역에 있죠? 여기에 일단 트루리프는 일단 뺍시다. 여기는 우리가 논외로 치고 이 메리스템 지역에서 TFL2거스가 발현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메리스템이 있으면 이 지역에서 TFL2가 잘 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TFL2 뮤턴트가 보이는 표현형을 이 현재의 발현 데이터로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TFL2의 표현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메리스템이 뭐로 변했다고 그랬어요? 꽃으로 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본래 TFL2가 하는 일은 메리스템에서 뭔가를 서프레션을 하고 있어야 맞겠죠? 그러면 TFL2 유전자의 발현은 어디서 검출이 돼야 될까요? 메리스템에 있어야 되겠죠? 실제로 봤더니 메리스템에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여러 개의 데이터가 컨시스턴트한 거예요. 이렇게 들여다보나 이렇게 보나 다른 시각에서 보나 하나의 결론을 내는데 데이터들이 컨시스턴트한 거고요. 그렇게 컨시스턴트한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그러한 데이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데이터가 로버스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로버스트가 뜻이 뭐 이렇게 보면 뭐 강건하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약간 로버스트라는 표현은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엔 조금 뭐 적어도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인데,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런 표현을 쓰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strong evidence 또는 뭐 strong data라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돼요. 어쨌든 이 데이터를 보면 TFL2 뮤턴트의 표현형을 가지고 얘 발현 위치나 이런 걸로 잘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TFL2가 어떤 표현형을 보였는데 얘가 여기 이 메리스템에 있지 않고 어디 저쪽 딴 데에서 발현이 된다. 그것은 두 현상, 표현형과 유전자 발현 위치가 잘 안 맞아 떨어지는 거죠. 아기가 잘 안 맞아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컨시스턴트 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데이터들은 로버스트 하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어쨌든 TFL2만 보면 얘는 이 표현형이 여기서 꽃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 녀석은 어떤 이제 이 TFL2라고 하는 유전자는 아마 메리스템에서 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봐도 메리스템에서 잘 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제 TFL2는 오케이. 자, 이해가 다 되셨죠? TFL2는 오케이요. 문제는 이 두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논문에서 여기서는 TFL2 같은 경우에는 그 표현형이 워낙 이상하고 독특하기 때문에 표현형만 보면 이러한 데이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TFL2가 꽃이 만들어지고 메리스템에서 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종류의 데이터들은 expect 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게 나오는 게 당연하죠. 오히려 그 아기가 잘 맞아떨어지면 당연한데, 문제는 이 A하고 C예요. 이것들은 이 본래 논문하고 사실 사이드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unexpected 되었던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이 논문이 아주 주목을 받는 거예요. 뭐냐? A번은 COGUS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C번은 FTGUS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CO, 얘가 하는 일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뭐를 조절하죠? 꽃을 만드는 걸 조절하죠. 플라워링을 조절합니다. 플라워는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메리스템에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꽃을 만드는데 필요한 녀석인데, 꽃이 만들어지는 지역인 메리스템에서 발현이 없어요. 그보다 더 극명한 예는 C번 그림입니다. C번은 FTGUS거든요. FT는 CO의 하위에서 작용을 하고, FT조차도 플라워링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유전자인데, 얘는 없어요. 메리스템에서 전혀 발현이 없어. FT는 대신 어디에 있었느냐? 이쯤에 있었어요. 이렇게 있고, 실제로 꽃이 만들어지는 이 지역에는 FT가 없어요. 발현이 없다. 대단히 신기한 데이터죠. 그래서 꽃이 만들어지는 지역에는 요 녀석들이 없고, 얘네들은 이 지역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현이 된다. 발현이 떨어져 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니까 신기하다. CO도 메리스템에서 발현되지 않고, FT도 메리스템에서 발현을 하지 않는다. 자, 이것은 이제 여기서는 CO하고 FT 간에 서로 상호 의존성은 아니고, FT가 CO에 의존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뭘 봐야 되냐면 A하고 B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은 FT 거스 데이터이고요. 이제 A와 B 그림을 우리가 비교할 겁니다. 이제 A번 그림은 여러분 이제 여러 번 봤죠? 이게 뭡니까? FT의 발현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인맥에서 나타나고 있죠? 인맥에서 보이는 게 잘 보여요. 자, 이게 파란색이죠? 우리 여러 가지 장비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파란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만 파란색입니다. 믿어주세요. 됐죠? 파란색인데, 자, 이것은 이제 A번은 이 FT 거스 유전자가 어디에 있냐면 와일드 타입 플랜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트랜스진으로서 외부에서 집어넣어준 트랜스진으로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발현을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냥 잘 발현하도록.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인맥을 따라서 잘 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B번은 FT 거스를 어디다가 집어넣냐면 CO의 뮤턴트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들어가 있는 곳이 CO 뮤턴트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두 개가 FT랑 CO가 전혀 상관없는 유전자라면 두 개가 서로의 레귤레이션이 전혀 없다면 FT 거스를 와일드 타입에 집어넣든 얘를 여기 집어넣든 변화가 없어야 되겠죠? 자, 이런 종류의 실험은 우리가 많이들 합니다. 이런 종류의 실험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런 종류의 실험을 약간 간과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 데이터만 보지 말고 로직만 보세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두 개에서 다른 건 뭡니까? 여기서 다른 거는 CO가 바뀌었죠. 여기서는 CO는 와일드 타입이죠. 정상적인 CO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뮤턴트 CO가 들어가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컴패리즌을 할 때는 팩터를 하나만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데이터에서 두 개의 데이터셋에서 바뀌어지는 팩터가 하나만 있어야지 그 팩터에 대한 어떤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많은 친구들이 되게 급하고 빨리 뭐 데이터 얻으려고 보면은 여러 개 팩터를 막 동시에 바꿔놔요. 그러면 그게 어떤 팩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이야기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하나의 팩터씩 한 번에 바꿀 때 원 팩터씩 바꿔야 이 해당 팩터의 이제 결과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어쨌든 그건 이제 뭐 헛소리고요. A와 B의 그림은 FT 거스라고 하는 트랜스진이 들어가 있고 하나는 와일드 타입 백그라운드, 하나는 CO 뮤턴트 백그라운드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는 두 개에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효과는 CO 뮤테이션의 효과입니다. CO 뮤테이션이 여기에 미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비교해 봅시다. B번 파란색이 보입니까? 보여요? 좀 보이죠? 조금. 그런데 전체적인 강도는 발현의 인텐시티는 어때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요런 데 비교해 보면 여기는 강하게 나왔는데 이쪽은 거의 없죠? 물론 약하게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파란색 부분이 남아있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CO가 뮤테이션 됐더니 FT의 발현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자, 이것도 CO가 FT를 포지티브하게 조절한다는 하나의 이제 증거가 되죠. 반대로
이제 이거는 사실 현재 메시지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C번 데이터를 보면은 이거는 FT-GUS를 CO 뮤턴트하고 TFL2 더블 뮤턴트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보시면 CO가 뮤테이션 됐을 때 FT-GUS가 발현이 뚝 떨어졌는데, 더블 뮤테이션이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더블 뮤테이션이 됐더니 이 FT-GUS의 발현이 엄청 세졌거든요. 그죠? 엄청 세졌어요. 따라서 이것은 FT-GUS가 와일드 백그라운드에서 발현되는 것보다 TFL이 뮤테이션 됐더니 TFL2가 뮤테이션 되면 FT 발현이 더 올라갔어요. 여기서는 더 올라간 걸로 봐서는 다음과 같은 이제 화살표를 하나 더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CO는 FT를 포지티브하게 조절하지만 TFL2는 FT를 네거티브하게 조절을 한다. 그리고 그 효과는 TFL2 쪽이 훨씬 더 크다. 얘의 효과가 더 크다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애매하네. 자, 그러면 오늘은 요 다음 사이언스 페이퍼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 이제 사이언스 페이퍼에 들어가지 말고, 오늘의 데이터를 정리해 봅시다. 오늘은 TFL2 페이퍼를 봤는데, 거기에서는 얘가 TFL2가 FT를 조절한다는 데이터가 이제 TFL2 자체의 데이터는 되게 많은데요. FT를 조절한다는 데이터는 제가 요거 딱 하나만 보여드렸어요. 이쪽 C번 그림, 요것만 보면 제가 그렸던 이 그림, 요 화살표가 아니지. 요거 T바, 요 T바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TFL2가 뮤테이션 되면 FT에 대한 서프레션이 풀려서 얘가 발현이 올라간다. 그리고 FT는 CO에 의해서 포지티브하게 레귤레이션 된다. 요렇게 포지티브하게 조절이 된다. 그리고 핵심 메시지는 CO와 FT는 1. 인맥에서 발현을 하고 2. CO와 FT는 메리스템에서 발현이 검출되지 않는다. 메리스템에서 발현이 검출되지 않는다. 이 지역이 꽃을 만드는데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중요한 지역이 아니지. 꽃을 만드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FT하고 CO는 그 자리에서 검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메인 메시지를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했습니다.